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미드 왕자의 게임에는 상징이 잘 녹아있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꿀 법한 장면을 골라 그 장면을 접근해 갈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다뤄봅니다. 오늘은 왕자의 게임 시즌 3의 3화 제이미가 바그오트에게 손이 잘리는 장면을 다뤄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제이미 라니스터가 걸어온 여정에 대해 2차례 다뤘는데요. 오늘은 용병들의 우두머리 바그오트가 제이미 라니스터의 오른손을 자르는 장면을 우리가 꾼 꿈장면으로 가정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꿈으로 만날 법하거든요. 그리고 이처럼 강렬한 꿈 이미지는 꿈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에게조차 서늘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보통은 악몽이나 흉몽으로 기억될 만한 꿈이잖아요. 적어도 그날 하루 정도는 조신하게 보내고 싶어질 겁니다. 다른 한편 꿈이 내면의 진실을 보여준다는 믿음이 있고 꿈의 의미나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싶어도 꿈이 갖는 특성상 난이도가 높은 수학 문제나 수수께끼와 마주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접근을 시도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거든요. 그 막막함은 우리로 하여금 무턱대고 꿈을 무시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꿈으로 들어가는 열쇠 꾸러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쇠 꾸러미는 곧 무수한 질문들입니다. 즉슨 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는 질문입니다. 꿈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도무지 열리지 않는 거대한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불편스러운 기분에 빠지곤 하는데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내 손에는 하나의 열쇠가 쥐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꼭 수준 높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놓여나 가벼운 질문에서 출발하면 좋겠죠. 그러나 곧 또 다른 문 앞에 서게 되고 다시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고 그 과정이 무수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 질문들은 창조적 질문으로 변모해 갈 겁니다. 다만 깨어있는 삶에서의 경험이나 사건들과 꿈을 과도하게 연결하려는 시도는 꿈의 의미나 꿈이 전하는 진실을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자칫 꿈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꿈은 내적 차원의 진실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유념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 삶에 가장 요긴한 메시지를 전해주거든요. 제이미의 손이 잘려나가는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장면에서 누군가 검을 내리쳐 오른손이 잘려나가는 꿈을 꾸었다고 합시다. 칼 그리고 손은 꿈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이며 소재입니다. 오른쪽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꿈에서 오른쪽이나 왼쪽 방향으로 가고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무언가를 보게 되니까요. 따라서 칼과 손 그리고 오른쪽이 상징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봄으로써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더불어 오른쪽과 오른손에 과도하게 치우친 삶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일까? 라고 자문해 본다면 막연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 막연한 질문이 내 답안과 그 다음 질문에 어떤 영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내 오른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움켜쥐기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아왔을까? 내가 움켜쥔 것들에 충분히 만족했었는가? 그것을 움켜쥐고자 내 안에서 희생된 것들은 무엇일까? 등의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는 보다 성찰적인 내용들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질문들에 충실한 답안을 작성하고자 보내는 시간만큼 꿈에 대한 통찰과 나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질 겁니다. 이 장면이 꿈이라면 선생님이 이 꿈에 던지고 싶은 가장 솔직한 질문은 뭘 것 같아요? 전 내가 잃게 되는 게 뭐지? 나한테 지금 뭘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 같아요. 겁이 날 것 같거든요. 드라마 장면을 봐도 제이미가 사실은 이 사람이 설마 자기 손을 자를 거라는 그 생각을 전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르잖아요. 모르겠어요. 꿈이 이 정도로 보여줄 거면 나도 은연중에 내가 이거를 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근데 계속 잡고 싶고
이걸 잡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꿈이 나한테 강력하게 놓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한테 뭐지? 그 답을 하려면 나한테 되게 솔직해져야 그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저항이 되게 올라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답을 해버리면 난 그걸 정말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장면을 우리의 꿈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내 오른손이 잘려나간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왜? 궁금하면서도 따지는 심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 오른손을 잘라내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내 안에 누구란 말인가? 내 안에 어떤 요소일까?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은 그에 대한 세세하면서도 납득 가능한 진실일 겁니다. 거기에다 이 불운한 장면에서 어떤 희망의 근거나 단서도 찾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바고호트가 제이미의 손을 잘라내는 장면에서 칼과 손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오른쪽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잘 숙지하고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풍성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수 있고 의미 있는 통찰도 가능하겠죠. 꿈에 등장하는 요소들에 대해 각각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꿈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다만 각각의 요소가 상징하는 것만큼이나 꿈의 모든 순간과 꿈의 맥락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가령 바고호트와 제이미의 장면에서 이미 잘려있는 상태의 손을 보여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손이 잘려나가는 그 순간을 꿈이 보여주고 있다면 거기에 꿈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도 아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 오른손이 잘려나가는 순간은 꿈꾸니의 내적 진실을 은유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순간에 대해 질문하고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이 이 무자비한 순간을 내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시작해서 꿈이 보여주는 이 무자비한 단호함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이 무자비한 단호함이 나의 어떤 측면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다시 나의 어떤 가치와 습성, 삶의 태도가 이 장면을 창조하는 데 기여했을까? 이를 다시 풀어보면 왜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강제적이어야 하는가? 왜 이토록 무지막지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내 오른손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혹시 그 방식이 동원되어야 할 정도로 자아를 지배하는 가치와 자아의 고집이 단단한 지경에 있을까? 자아가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은 도대체 뭘까? 질문들은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을 더 구성해 본다면 단검을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그는 대체 누구이며 왜 그토록 잔인할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이 한순간에 잘려진 오른손, 자아가 자신만만하게 써온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 단죄하는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리치도록 그를 몰아간 것은 나의 무엇이었을까? 혹시 내가 고수해온 가치와 태도가 그를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그의 잔인한 행동은 내가 고수해온 가치와 태도에 대한 보상적 의미가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문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될 겁니다. 오른손을 잃어버리게 만든 나의 지배적 가치와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깊이 음미한 결과로 제이미의 내면을 지배해온 가치와 삶의 태도가 드러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에게도 공감하지 못하며 인내를 모르는 오만한 태도로 인해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나이 어린 왕 롭 스타크의 지략과 기습 공격 한 방에 어이없이 무너져 전사로서의 자부심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음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시소의 균형을 회복하고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질문에 있을 뿐입니다. 다 똑같은 질문들로 들려요? 어때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들으니까 이제 첫 번째는 나는 평소에 저런 질문들을 그 꿈에뿐만 아니라
내가 살면서도 잘 던지지 않는 질문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 자체가 처음 마주한 어떤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길을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어색하고 생소하고 그렇거든요. 좀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제가 꿈을 바라볼 때는 항상 되게 결정론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행위하는 주체는 나고 어떤 길을 찾아갈 때 도와주는 개념? 그 길잡이의 개념의 꿈인 것 같거든요. 제 최근에 제가 되게 악몽이라고 생각했던 꿈을 꿨단 말이에요. 막 도망가고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되게 절망적인 것 같고, 그런 꿈을 꾸고 났을 때, 그러니까 뭐 이 장면에 제이미처럼 손이 잘린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고 무서운 일인데, 어떤 내가 그런 꿈을 꿨을 때 실제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그걸 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게 먼저 올라오는데, 아까 질문들을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꿈에서 내가 봐야 될 게 훨씬 많고 보려고 하지 않는 부분을 보게 하려고 했었구나. 제 꿈에서는 제가 쇼핑센터로 들어갔을 때 막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꿈의 또 다른 장면에서는 어떤 마치 공사 현장처럼 뭔가 정리해야 되고 망가진 부분을 고쳐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런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싫어하니까, 나는 뭔가 누군가 만들어준 것을 그냥 쉽게 돈 얼마를 내면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그냥 그런 걸 고르고 픽하고 싶지, 뭔가 내가 노력을 들여서 뭔가 수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 몰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부분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가는 과정을 귀찮아하고 버거워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는. 제 꿈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에 옆에 답지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빨리 문제를 보기도 전에 답지에 답을 막 외우는 거예요. 4, 3, 2, 1 뭐 이렇게. 그래서 그 꿈 꾸고 나서는 내가 아예 문제는 하나도 읽지도 않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을 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많이 바꾸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바꿔야만 내가 꿈에 좀 더 잘 다가갈 수 있겠구나를 생각이 드니까 그게 좀 버거운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